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나요?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예고편이라는 걸 먼저 보죠. 예고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영화의 제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 즉 나오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도 함께 말이죠. 되게 짧은 영상 안에 이런 것들이 음악이나 효과음, 특수 효과 같은 것들과 같이 들어있어요. 예고편은 짧으면 1분, 길어봐야 3분이 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예고편을 다 봤으니까 전체 영화는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화 예고편을 보면 영화 전체를 더 보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영화 예고편을 보듯이 책 내용 예상하기를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책의 내용을 훑어볼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예상한다는 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한 권의 책에는 예상하기를 돕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어요. 이 단서들은 책의 앞표지에도 있고 뒷표지에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책의 안쪽에도 꽤 여러 개의 단서가 있죠. 이 단서들을 확인해 보면 책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단서들을 찾아서 책의 내용을 예상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책의 앞표지를 봅시다. 앞표지에는 가장 먼저 책의 제목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미리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시골에서 닭을 많이 키우는데요. 닭은 양계장에 살거나 마당 안에 살죠. 양계장은 한마디로 닭이 갇혀서 사는 닭장을 말해요. 양계장이나 마당을 나와서는 닭이 살 수 없는데 이 책의 제목에서는 암탉이 마당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목 밑에는 이 책을 쓴 사람과 이 책에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책은 황선미 선생님이 지었고 김환영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지은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앞표지를 넘겨보면 나옵니다. 그린이에 대한 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동안 쓴 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동안 그린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의 앞표지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림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인 것 같죠? 우선 암탉이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탉의 모습은 어떤가요? 토실토실 살이 쪘나요? 아니면 말랐나요? 살이 찐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또 닭은 깃털이 많은 게 보통인데 그림을 보면 이 암탉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깃털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까지 보면 그다지 건강한 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앞발을 쭉 내뻗으면서 걸어가는 동작은 어쩐지 힘차게 보여요. 표정은 어때요? 마르고 깃털도 빠졌지만 표정은 무척 씩씩해 보여요. 일단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고개를 수그리고 있지 않아요. 눈은 커다랗게 떴고요.
부리는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에 굳은 의지 같은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까지 하네요. 걸어가는 암탉 아래쪽으로는 새끼가 따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어미닭과 달리 부리가 넓적하게 생겼어요. 닭은 아무리 어린 병아리라도 부리가 뾰족한데 이 암탉의 새끼는 부리가 넓적합니다. 발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어미와 달리 발도 넓적하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표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미리 생각이 됩니까? 책 내용을 예상하기 위해서 단서를 더 살펴보기로 하죠.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있겠죠? 지은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미리 살펴보면 책의 내용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꿈이란 내가 이루어내는 기적. 폐가 나빠서 날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깡 말라서 더 길쭉해 보였던 그 아이의 꿈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군인이 못 되면 경찰이나 형사가 되고 싶었어요. 오래 걷지도 못하는 말라깽이가 어울리지도 않는 소망을 간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강한 사람이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동경하게 된 것이지요. 꿈은 그렇게 시작돼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람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신비로운 힘. 그게 바로 꿈이랍니다. 닭장에 갇힌 암탉 잎삭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들판에서 쪽제비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비참하지 않은 죽음입니다. 꿈을 간직하고 살아서 아름다워질 수 있었고 당당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기적.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은 아름답고 자유로워 보인답니다. 나는 소망을 간직한 삶과 자유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 작품을 써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꿈에 얼마나 다가갔나 생각해 보았어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형사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꿈을 나는 아직도 잊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간직하셨나요? 몇 번째 바뀐 꿈인가요? 괜찮아요. 꿈이 자주 바뀌는 건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는 뜻이니까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생각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일망정 멋진 꿈을 간직한 어린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간직한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주인공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은이의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의 차례를 봅시다. 이 책은 모두 11개의 차례로 되어 있네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1장, 알을 낳지 않겠어. 2장, 마당을 나오다. 3장, 마당 식구들. 4장, 친구. 5장, 이별과 만남. 6장, 마당을 나오다. 7장, 떠돌이와 사냥꾼. 8장, 엄마, 나는 꽥꽥거릴 수밖에 없어. 9장, 저수지의 나그네들. 10장, 사냥꾼을 사냥하다. 11장, 아카시아처럼 눈이 내릴 때.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책 안에는 더 많은 단서가 들어있어요. 바로 책 안에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꽤 많은 그림이 책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 그림들을 살펴보면 내용을 예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이렇게 책 속의 그림까지 다 살펴보고 나면 책의 뒷표지가 나옵니다. 뒷표지에도 그림과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글입니다. 지은이가 쓴 글은 아니고요. 이런 글을 우리는 문학평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펴낸 출판사가 어디인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책 내용을 예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서를 확인해 본 것이죠.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올려준 활동지를 함께 봅시다. 책의 내용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책 앞표지를 보았나요? 그럼 여기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책 앞표지에 있는 이것을 보았나요? 이 빈 괄호는 여러분이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역시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서를 확인했으면 빈 네모칸에 V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책 내용을 예상하여 봅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또 이 책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요? 아마 꽤 여러 인물이 나오겠죠?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인지 예상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 이것 말고 다른 제목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목 쓴 것은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링크로 연결해 놓은 곳으로 들어와서 설문에 답해보는 활동으로도 해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재미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활동을 해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네, 생각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마당을 나온 암탉 1, 2장을 듣고 궁금한 점을 찾아서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까라는 물음으로 끝나는 문장을 하나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당을 나온 암탉 1, 2장을 듣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한 줄만 써보는 겁니다. 딱 한 줄만 쓰면 됩니다. 줄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느낀 것을 쓰는 것입니다. 역시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올려준 듣기 자료, 선생님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은 자료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책의 내용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책을 다 읽고 나면 예상한 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고 나서 전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책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면 아주 성공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것을 되돌아보면서
활동지를 해결해 봅니다. 이 활동지는 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 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요. 활동지가 다 모아지면 작은 책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